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이제 끝나고 성백함수 단원으로 아예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앞 단원이랑 사실 뭐 거의 연관성은 이제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고, 뭐 연관 지어서 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막 연관 지어져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삼각비라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했거든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그 막 외우는 것도 있었는데 뭐 사인 30도가 몇인지, 코사인 45도가 몇인지, 탄젠트 60도가 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다뤄볼 겁니다. 이제 자 넘어가 보시면 일단은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뒤에서 이제 복습도 이제 할 거야. 자, 가장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는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자, 두 반직선. 너네 반직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니? 직선은 들어봤고, 선분도 들어봤는데, 반직선 뭔지 기억납니까? 반직선? 기억나니? 반직선? 이게 그 선분 AB 있지? 선분 AB는 이렇게 표시해. 양쪽 끝에 화살표가 없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한 군데 있어요. 잘 보시면은. 얘는 이제 선분 AB니까 두 점을 이렇게 이제 AB를 만약에 이제 나타냈으면은 말 그대로 두 점을 이어주면은 이게 선분 AB야. 그 다음에 이제 직선 AB가 있어요. 직선 AB. 얘는 직선이야, 이제. 얘는 이제 선분이고, 이제. 직선 AB는 이제 그 두 점 AB가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은 AB를 그냥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연장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직선은 길이가 무한한 겁니다. 직선은. 선분은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오늘 볼 이제 저기서 나타낸 반직선이라는 게 있잖아. 반직선. 얘는 그러면 뭘까? 얘는? 뭔가 화살표가 한 군데만 있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뭔가 저 화살표 방향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A에서 B 쪽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쪽은 여기가 이제 막혀 있는데 B 쪽은 여기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반직선이야. 알겠죠?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직선이라는 용어가 한쪽으로만 쭉 나아가는 거. 직선은 양쪽으로만 다 나아가는 거. 선분은 그냥 두 점 A, B를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냥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막 엄청 중요하진 않고 그냥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는 두 반직선 OP, OX. O를 이제 그 같은 점으로 이제 봐가지고 출발하는 점으로 봐가지고 그 두 반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각도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는 각도가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 자, 그 각 XOP의 각의 크기가 이제 점 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직선 OX로부터 반직선 OP가 위치하는 곳까지 이제 회전한 양으로 이제 보는 거지, 이제. 이 각의 크기를 처음에 있었던 반직선 OX에서 나중에 있었던 반직선 OP까지 회전한 양으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냥 둘 사이의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사이의 각. 자, 근데 이제 이때 용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기준으로 잡는 그 OX라는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처음에 이제 주어지는 선. 그리고 이제 그 반직선 높이를 이제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자, 그리고 이제 시초선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X축을 보통 시초선으로 많이 두거든요. 사실 X축이 이제 화살표 오른쪽 방향이 여기 오른쪽 방향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은 시초선을 이 X축으로 정합니다. 근데 동경 OP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시계 방향이 있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부호를 플러스로 이제 정하는 거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얘가 간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걔는 결국 반대 음의 방향이라고 봐가지고 부호는 음수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얘는 그냥 뭐 보통 플러스 부호는 우리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밑에 있는 각을 한번 좀 이게 볼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바퀴를 돌면은 몇 도니? 한 바퀴 돌면은? 360도잖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90도라는 각도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390도라는 거는 일단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 360도를 이렇게 돌아. 시초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도는 거냐면은 일단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 그럼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를 더 가야 390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30도만큼을 지금 여기 더 만약에 가가지고 가리키는 동경의 방향이 이제 여기 반직선 OP처럼 표현이 된다고 해봅시다. 반직선 OP. 그러니까 이 동경 OP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390도를 이제 회전했을 때 가리키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회전한 양이 390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야. 이번에는 750도를 회전해 볼 거거든. 근데 750도가 사실 그 한 바퀴 360도를 두 번 돌아. 이거 두 번 돌면 720도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바퀴 돌았고 또 한 바퀴를 이제 돌게 되면 두 바퀴를 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750도를 최종적으로 가려면 30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두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을 이제 더 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랑 상황이 똑같니, 이게? 아까랑? 이게 아까도 결국에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가서 가리키는 게 이제 이 시초선 OX로부터 30도만큼 벌어진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얘가. 얘도 마찬가지야. 두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가가지고 시초선 기준으로 30도만큼 더 이제 간 곳을 가리키는 게 지금 동경 OP가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0도도 있어요. 마이너스 330도.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 두 개는 양의 방향으로 돌려봤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한 바퀴를 돌려보겠다는 의미야, 반대로. 그래서 한 바퀴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한번 이렇게. 얘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30도를 만들고 싶은데,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결국 마이너스 330이 되려면은 더하기 30이 더 필요하단 말이지. 더하기 30은 양의 방향으로 30을 가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초선으로 한번 이게 온 상황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30을 가라는 거니까 결국 앞에 두 개랑 마찬가지로 이 시초선, 이 OX로부터 30도만큼을 더 움직인 이게 동경 OP가 가리키는 방향이 될 거야. 지금 얘네 세 개는 회전한 양은 달라. 맨 앞에는 390도, 얘는 750도, 얘는 마이너스 330도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동경 OP가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다 같죠? 그래서 이때는 이 세 개는 사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30도만큼 회전한 위치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바퀴 이상 회전할 수가 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 바퀴, 두 번째는 두 바퀴, 세 번째는 마이너스 한 바퀴였잖아. 자, 그래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리키는 방향만 보면은 얘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바퀴가 이제 회전됐는지 그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시초선 OX 있죠.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한다고 했지. 이 시초선 OX랑 그 다음에 어떤 이무에 자 P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각으로 주어지는 이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정해볼 거야. 알파라고. 그러면 이 XOP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저 각의 크기는 이게 이렇게 동경의 위치만 보면은 얘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360도 곱하기 n 이제 n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조금 30도만큼 더 간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알파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알파라고. 그래서 360 곱하기 n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찔끔 간 거를 이제 여기서는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각을 이제 우리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그래서 그 찔끔 간 게 알파이기 때문에 그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보통 잡을 때에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로 나와줘야 될 거야. 360도를 넘어간 거는 결국에는 그건 한 바퀴 이상을 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는 0과 360 사이라고 우리는 각도의 범위를 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되셨습니까? 예,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그 특정 4분면의 그 각에 대해서 방금 확인한 일반각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좌표평면 위에 원점 5가 있습니다. 이제 1, 2, 3, 4분면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그랬을 때, 그 특정 4분면의 일반각을 한번 좀 확인해 볼 거야. 특정 4분면의 일반각. 자, 기본적으로 1, 4분면은 얘들아, 지금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란 말이죠, 여기가. 여기가 시초선이면은, 결국에 이제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 요 사이에서 각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 사이에서 임의의 동경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경의 그 각도가 있잖아. 요 각도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각이 형성되겠지. 1, 4분면상에 있을 때에는. 그래가지고 제 1, 4분면에 임의의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자, 360 곱하기 n. 얘는 항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의 범위를 요 360 곱하기 n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은, 자, 이게 얘가 세타라고 지금, 얘가 알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알파를 이제 요렇게 각의 범위를 표현해 줍니다. 요렇게. 저게 1, 4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이야. 360 곱하기 n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2, 4분면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동경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각도가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90도보다는 더 갔는데, 180도보다는 덜 간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래서, 90하고 180 사이로 옵니다. 90하고 180 사이로. 얘는 90도와 180도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3, 4분면, 4, 4분면도 추측이 되냐, 얘들아? 3, 4분면 자, 다시. 2와 3, 4분면 사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는, 여기는 180도 회전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90도만큼 더 가면 270도가 되는 거니까, 3, 4분면은 180도와 270도 사이인 거 알겠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3, 4분면의 각은 이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70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70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80도와 270도 사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4, 4분면은 그러면 확인이 될 것 같아. 여기 3, 4, 제 3, 4분면, 제 4, 4분면 사이는 이거 몇 도? 이거는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거잖아. 270에서 3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각이기 때문에 저 4,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360도 사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저거? 그냥 그 특정 4분면의 일반각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네. 와 닿죠, 이제? 그 각도가 이제 어디 사이면 몇 4분면인지 와 닿죠, 이제? 근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360 곱하기 n이 붙어 있어야 돼. 반드시. 저건 반드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축 위에 존재하면은, 동경이 좌표축에 위치했을 때에는 걔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요 점, X축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점인데, 이 점이 이제 뭐 몇 4분면에 있다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경의 좌표축을 만약에 가리키게 되면은 걔는 이제 어떤 특정 사분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요거 적으셨으면 지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거는 별표를 3개 칩시다. 이거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은 거기 몇 가지 상황이 나와 있니? 거기 5가지 나와 있지. 이제 너네가 실제 시험 볼 때는 내가 그 밑에다가 식스라고 하는 그 빈칸이 있잖아.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이제 주어져서 그 상황에 맞는 식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근데 처음에 이거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두 동경이 있어요. 두 동경이 이제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 하나가 여기면 나머지 하나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두 동경이 이제 지금처럼 X축 대칭인 관계일 수도 있고 Y축 대칭인 관계일 수도 있고 Y는 X 대칭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럼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밑에 여백에다가 이제 하나 더 쓸 겁니다, 이제. 자, 보세요, 이거. 두 동경이 일치할 때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았고 찔끔 더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찔끔 더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베타라는 한 각은 그냥 몇 바퀴 안 돌고 찔끔만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두 동경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요 찔끔 간 각도가 둘이 어떻겠니?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때 세울 수 있는 관계식.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알파는 한 바퀴 돌고 찔끔 갔지? 근데 베타는 찔끔만 갔지? 그럼 걔네들을 빼보는 거야. 걔네들을 빼면은 각이 어떻게 나오니, 얘들아? 생각해봐. 한 바퀴 플러스 찔끔이 있어. 그 다음에 그냥 찔끔이 있어. 걔네들이 빼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찔끔이 없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360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예시를 든 거고 사실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찔끔이 없어지잖아. 360도, 즉 몇 바퀴를 돌았는지랑 관련된 수치가 나오니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그 두 각도를 뺐을 때 360 곱하기 n의 꼴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n은 당연히 정수예요, 정수. 저렇게 식이 나와줘야 돼. 얘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한번 보시면은 알파라는 각도는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뭔가 반 바퀴 도른 다음에 지금 찔끔 지금 간 거거든. 반 바퀴 플러스 찔끔. 근데 베타는 찔끔만 갔잖아. 이게 또 서로 막곡지각이니까 여기랑 얘랑 각도가 같죠? 둘이. 그럼 그걸 한번 고려해주면 이때는 두 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각을 한번 빼볼 거야. 얘들아, 이건 빼면 어떻게 될까? 얘네. 빼주면. 봐봐. 일단은 분홍색 각에서 요 초록색 여기를 빼봐. 그럼 어떻게 되니, 이게? 빼면은 여기 남는 거 맞니, 얘들아? 여기 남는 거? 그럼 저거는 반 바퀴 180도죠. 그래서 얘는 180도로 쓰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을 쓰는데 180은 확실하니까 180을 뒤에다가 따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180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밑에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근데 밑에는 위에랑은 이제 살짝 다른 게 있거든?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까지는 각도 두 개를 어떻게 했니? 뺐죠? 이번에는 얘네들은 더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두 동경의 X축 대칭이다. 지금 여기 알파라는 각이 지금 여기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만큼이 알파라는 각이야. 그 다음 베타라는 각은 지금 이제 여기만큼인데 만약에 둘의 X축 대칭 관계면은 지금 이 베타를 아래쪽 여기로 접어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각이거든요.
이러면은 두 각도를 만약에 더해봐. 분홍색이랑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을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360 나오는 거 맞니? 그러면은 이때는 두 각도를 한번 더해보니까 360 곱하기 n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값이야. 360 곱하기 n은. 자, 요 가운데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확인되거든요. 만약에 좌우 대칭인 y축 대칭이다. 알파가 여기까지의 각만 형성되고 베타가 만약에 요건데 두 각이 서로 y축 대칭이다. 여기 오른쪽 초록색이 왼쪽 초록색이랑 그럼 일치하게 돼가지고 이때는 분홍색이랑 요 왼쪽 초록색을 더해봐. 그럼 몇 도가 나옵니까? 이거 180도 나오는 거 맞니? 180도? 그래서 얘도 이제 둘이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180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y는 x 대칭인데 요건 좀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알파가 이제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베타는 원래 여기 찔끔 여기만이거든. 근데 이게 요 가운데 있는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베타와 x축하고 이루는 각도인 이 초록색이 요 알파와 y축이 이루는 각도 여기랑 그럼 일치하게 돼요. y는 x 대칭이면은 이렇게 접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는 분홍색이랑 초록색이랑 한번 더해봐.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은 90도 나오는 거 맞니? 90도? 그래서 이때는 두 각도를 그냥 더해줬을 때 나오는 각도가 90도로 나온다는 얘기야. 90도로 이렇게. 이건 y는 x 대칭일 때야. y는 x 대칭.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실 건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로 추가할게요, 이제. 자,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얘는 그러면은 그림만 한번 저렇게 잘 그려보면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겠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나온 게 딱 하나가 있어. 얘는 360에 얘는 360 더하기 90 얘는 360 더하기 180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겠니? 270 이게 사실 270으로 나옵니다. 해보면은.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 이거 y는 마이너스 x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알파라는 각도를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형성시켜 볼 거야.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여기 알파야. 여기 알파. 베타라는 각도는 이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정도로 이렇게. 여기 이제 베타야, 이제 베타. 그랬을 때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사실 아까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여기서 알파라는 각도는 이제 여기까지 각을 형성시키는 것이고 여기까지. 근데 베타는 잘 봐야 돼, 얘들아. 베타는 지금 여기 각도거든요, 여기 각도거든요, 얘가 지금. 근데 이게 여기랑 같아요. 이게 여기랑 같아요, 여기. 알겠니, 이거 같은지? 대칭이니까. 왜냐면은 여기 지금 찔끔 여기 보이죠? 찔끔. 이 찔끔 여기가 여기랑 같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90도가 여기랑 똑같잖아, 90도가. 그래서 이 초록색이 여기 초록색이랑 같은 각이다. 대칭이니까. 요거 확인됩니까? 요거? 그럼 이때는 이 분홍색이랑 요 왼쪽 밑에 있는 그 초록색을 더해봐. 더하면은 이게 270이 나오는 거야. 270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각도를 이제 더해보시니까, 아, 이게 270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막 엄청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저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저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가 딱 어떻게 나오는지 뻔해. 문제 상황이 뭐 두 동경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했을 때는 너네가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구별됩니까 이거? 이렇게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뒤에 필수 예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필수 예제를 봅시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다 그렸니? 지웁니다, 이거는. 네,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각인지 모르겠는데 3, 4분면에 위치하는 각이래. 그 각도를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누기 3 한 각은 어디에 존재할 수가 없을까? 반대로 어디에는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특정 4분면의 각을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3, 4분면의 각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3, 4분면의 각? 우리 3, 4분면은 이제 위치가 이제 여기란 말이지, 여기. 여기가 제 3, 4분면이란 말이지. 여기가. 3, 4분면은 여기 180도랑 여기 270도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180, 270 사이에. 그러면 저 이제 세타라는 각도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은 이제 쟤는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세타의 범위를 저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범위를 쓰실 때 n이 뭔지를 써야 됩니다. n은 정수. 만약에 서술형에 이거 안 쓴다. 당연히 감점이야. n은 정수. 귀찮더라도 써야 된다, 이거. 자주 놓치는데 써야 된다, 반드시.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어 봐. 감점이야, 100% 이거. 이렇게 해서 세타의 범위를 표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알고 싶었던 거는 3분의 세타예요. 그럼 3분의 세타를 만들어내려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으로 나눠볼 거거든?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120, 이제 3으로 나눈 거 플러스 60도 3분의 세타 120 플러스 90도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근데 지금 n이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수 그냥 아무거나 다 넣어볼 수가 있잖아. 아무거나 다 넣어보면서 그 각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왕 정수 넣을 거 간단한 거 넣는 게 좋으니까 0부터 넣어볼게요. 0. n이 만약에 0이면 얘가 얘들아 60도와 3분의 세타가 여기 0 넣어주면 90도가 되는 거지. 요거 맞니? 이걸 보면은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 수 있죠? 이거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이거? 이거 1사분면의 각인 거 확인됩니까? 1사분면인 거? 90도가 여기 방향이고 60도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거지. 여기 사이에. 그래서 쟤는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은 제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 제1사분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그냥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근데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 얘들아 이게 120을 더 추가하는 거니까 그냥 120만 더 더해주면 돼. 120만. 근데 120을 추가해보면은 180이랑 210 사이인데 180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요걸 해볼까? 180이랑 210이니까 이제 여기가 30도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그런 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기는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제 3, 4분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 3, 4분면. 2도 대입합니다. 180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30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몇이야, 이거? 330도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는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보니까 300, 330은요, 여기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존재했을 때, 90, 180, 270에서 여기 30도 더 간 거. 330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0도 더 간 거.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요.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여기 사이에.
그래서 얘는 이제 제4사분면입니다. 제4사분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n에다가 3도 넣어봐야 되거든? 근데 3은 넣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3은 안 넣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 뭐 없어서? 3을 넣으면 더 거지는데. 뭐 각도가 나오긴 나올 거 아니야. 3은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은 3을 대입하면 360이 나오잖아. 한 바퀴가 나오잖아, 한 바퀴가. 한 바퀴 이미 돌고 나서 60도 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걔도 한번 써볼까? 얘는 이제 360도에서 60도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얘는 이제 420도가 되는 거지, 420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50도인데, 이게 사실 얘들아, 이 0일 때의 각도랑 비교를 한번 해봐. 여기에 360 더해진 거랑 한 바퀴 돈 거 아니니? 어차피 얘네 둘은 그럼 무슨 의미야? 얘네 둘이 360 한 바퀴 차이니까 어차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같은 곳을?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3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3부터는. 360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120 곱하기 n이 나온 이유는 얘를 3으로 나눴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는 결국 3으로 나눴으니까 120 곱하기 n이 나왔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죠, 세 가지. 3으로 나눴으니까 세 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4분의 세타야. 그럼 여기에 이제 4로 나눠주면 90 곱하기 n이니까 그때 0, 1, 2, 3 4개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1, 3, 4는 확실하게 지나는 거고, 나머지 2, 4분면은 존재할 수 없다. 2번으로 답을 골라주는 거야.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지 2번입니다. 자, 플러스 알파죠, 이제. 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요 내용이. 아까 앞에서 적었던 내용을 우리는 이제 당연히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지,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이거 지웁니다, 이거. 일단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하는 거야. 아까 일치할 때는 어떤 관계식 세웠는지 기억나니? 일치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시험 볼 때는. 어떤 관계식이었니, 이거? 이게 이제 모른다. 그러면은 그 일치할 때의 그 두 동경의 그 상황이 있었잖아,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아까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일치할 때? 하나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똑같은 곳을 뭐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알파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찔끔도 간 것이었고, 베타는 이만큼만 간 거였잖아, 아까. 이거 둘이 어떻게 했지? 두 각도를 뺐지. 그지?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각도를 뺀 게 뭐다?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모르겠으면은 그냥 그림 그려보면 돼. 굳이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물론 외우면 좋은데 그냥 그림 그려보면 확인됩니다, 금방. 그리고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돼. 머릿속으로. 나도 이거를 사실 따로 외우고 있진 않아요. 이제 문제를 딱 이제 보자마자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인지를 이제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에 맞는 관계식을 나도 쓰는 편이거든? 막 굳이 외우려고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거 판단은 돼야 돼. 이게 더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는 판단이 돼야 돼.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한 각은 세타고 나머지 한 각이 6세타였잖아. 이제 둘이 빼라는 거니까 6세타에서 세타를 빼가지고 이제 5세타라고 이제 볼게. 5세타. 그러니까 지금 5세타는 결국에 360 곱하기 n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건데,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세타는 원래 0과 180도 사이래. 얘를 5로 이제 나눠줄 거야, 이제. 5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세타는, 자, 72도 곱하기 n으로 나오는데,
그 72 곱하기 n이 0과 180 사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 이렇게. 세타로 범위 만드는 거야. 세타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워줬을 때 내가 아까 반드시 쓰라고 했죠. n은 정수 내가 써주시라고 했죠. n은 정수. n은 정수 내가 반드시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정수 n을 넣어서 저 성립하는 거를 다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걸 넣어주셔가지고. 여기서 가능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n이 일단은 0이면 안 되고 1일 때 가능하거든요. n이 1이면 세타는 72도야. n에다가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144도가 나와서 얘도 문제는 없습니다. 3 넣으면은 안 돼요. 범위를 초과해요. 3 넣어주면은. 그래서 얘네들만 이제 다 더해주시면은 그게 답이다. 72도 더하기 144도는 216도. 이렇게 답을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세타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5세타는 360 곱하기 n 했을 때 이거 그냥 곱하기 5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숫자가 작은 게 좋아서 그래야 계산하기 편해가지고 얘를 5배 하는 것보다는 얘를 5로 나누는 게 숫자가 더 간단해지지 않겠니? 그래서 나누기를 해준 겁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일단 216도로 일단 나오고 216도 다 썼니? 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2번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건데 자, 2번은 어떤 상황이냐 2세타와 4세타인데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그러니까 이제 한 각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은 알파로 나머지 한 각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것이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 이런 상황이잖아. 이때는 여기가 그러면은 같은 그 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때는 두 각을 어떻게 했니 이거? 두 각을 더해서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180도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180도? 그 식을 써볼 거야. 두 각도를 이제 더해보니까 이제 180 다시 360 곱하기 n부터 써야 되겠지?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이제 해주시는 건데 얘가 이제 뭐다? 그 2세타랑 4세타를 이제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각도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 n은 정수 쓰시고 n은 정수 쓰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6세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써주시면은 자 6세타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인데 이제 6으로 나눠주셔가지고 세타의 범위를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세타의 범위로. 자, 근데 범위가 이제 세타가 지금 0과 90도 사이였어. 0도 90도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적절한 n값을 이제 넣어보는 거란 말이죠. 0은 안 되고요. 1은 가능합니다. 다시. 0이 가능합니다. 0. n에다가 이제 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세타가 결국에 30도가 나오게 되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돼. 1을 넣으면 90도 나와서 안 돼요. 딴 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세타는 30도라고 해주면은 여기 답이야. 30도. 이거 아시겠니?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 그 일반각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다뤘었는데, 사실 이게 오늘의 메인 내용이야. 이게. 여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호도법이라고 돼 있죠. 호도법.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별표 3개 친 거는 실험에 잘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를 표현할 때 오른쪽 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60도, 45도, 140도 등으로 나타냈거든요. 저렇게. 근데 새롭게 각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단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도가 단위가 도였던 거야, 도.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알파거든. 근데 여기서 뭘 떠올려 보냐면은 부채꼴이 있어.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게 되는 각도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길이가 나온 순간의 중심각 알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알파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이랑 똑같이 설정을 해놨을 때 우리 그러면 호의 길이는 우리 이제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 기억납니까? 옛날에 이제 그 중1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우리 이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중심각이 그럼 비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어떤 비례식을 세우냐 보시면 자, R 대 2파이R은 뭐냐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원의 둘레의 호의 길이는 이라고 대응시키는 거. 그게 이제 그 부채꼴의 중심각인 알파 대 그 다음에 이 전체 원의 둘레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잖아요. 360도. 그죠? 요렇게 그 비례식을 세워보는 거거든. 요렇게. 그럼 저거는 이제 풀어봅니다. 이제 저거를. 자, R 대 2파이 R은 알파도 대 360도. 이렇게 식을 써보시는데, 이거 같은 라인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죠? 이거 R은 약분 되는 거 알겠지,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길이, 얘들아, 얘도 약분 된다. 이거 얘로 약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외양대양 해볼게, 이거. 파이 곱하기 알파 도가 뭐냐면은 180도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180도?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파이로. 그러면은 알파가 뭐가 나오냐? 알파는 파이분의 180도가 나옵니다.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알파 도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알파 도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는 겁니다.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때 그 중심각, 이제 알파는 있잖아, 얘들아. 그 반지름의 길이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제 정해져 있다. 일정하다. 왜냐면은 이 중심각 알파에 대한 식에 반지름 R이 없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의 호로 잡는 거야, 이제. 그때는 중심각이 무조건 이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 값으로. 대략적으로 이 값은 파이가 3.14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누기 3.14 대충 계산해보면은 얘가 대략 각도가 이렇게 나오거든? 57점 몇 도가 나오거든?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일치하는 순간일 때에는 중심각은 대충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일정한 이 각의 크기 있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 이거를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로 해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요 파이분의 180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거를 1라디안이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얘를 이제. 1라디안을 이제 파이분의 180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파이분의 180도. 그리고 이제 1도가 나와 있거든요. 1도는 얘를 이제 양변에 파이를 곱해, 파이를 곱해주시게 되면 파이 라디안이겠죠. 파이 라디안. 180도지.
그래서 양배를 18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1 라디안이라는 거는 이제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1도는 이제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계 크기를 우리 기존 이 동그라미 표시로 나타내는 거는 얘는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60분법. 우리 식에 보면은 시분초가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사실 그 식이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것도 각도로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분초가 각도에서의 단위가 되기도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 가계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단위 라디안을 생략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1 라디안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인데 요 글자는 생략한다라는 거야. 요 글자는 생략한다라는 거야. 요 글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저 라디안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는 일은 없을 거야. 앞으로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단위를 생략하면은 숫자 1이 뭐니, 얘들아? 파이분의 180도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숫자 1이 파이분의 180도야. 또 파이는 뭐 또 3.14 해가지고 아까 쌤이 57점 몇 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 1이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뒤에 이 단위가 사실은 생략이 된 것이고, 요 단위 라디안이라는 거는 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뭘 표현할 때? 가계 크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계 크기. 그래서 앞으로는 가계 크기를 이제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얘들아. 가계 크기가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가계 크기가 1인 거는 파이분의 180도. 대략 57점 몇 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57점 몇 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1이 도라고 돼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그 도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60분법, 그 다음에 새로운 단위, 호도법을 이용한 라디안을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교환이 돼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간에. 여기서 중요한 식은 요거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근데 이제 요것도 단위도 생략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그죠? 그래서 1도는 그냥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80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저 호도법을 이제 해 보면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한번 표현해 보실 건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이런 거는 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중심각이 각도잖아, 각도.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던 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방금 전에서 배운 저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공식을 좀 새로 외울 겁니다, 우리가. 근데 간단해요. 자, 보시면은 자, 중심각이 세타, 반지름이 r, 호의 길이를 l, 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중심각에 뭐 비례하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의 둘레야. 전체 원의 둘레.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자, 그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이게 호의 길이는 당연히 중심각에 비례했었기 때문에 자, 원래 부채꼴의 그 중심각이 세타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얘가 뭡니까? 360도죠. 근데 360도는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360도는 얘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2파이야, 2파이. 파이를 이제 우리는 얘들아 180도라고 좀 기억해놔야 돼. 파이가 몇 도라고? 파이가 몇 도? 파이는 180도 얘들아. 그래서 2파이는 그런 2배 해주니까 얘는 360도를 그런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저거 나와 있는 저거 다시 한번 쓸게요. L 대 2파이R은 세타 대 2파이니까 이거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2파이가 약분되거든요. 그러면은 L은 R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이야.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외우기 쉬울 겁니다.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단, 저때 세타는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야. 60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채꼴의 넓이 또한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 부채꼴의 넓이, 이제 S 대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자, S 대 파이 R 제곱은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에 비례하죠. 중심각 세타 대 전체 그 중심각인 360도. 근데 360도는 내가 이제 2파이라고 새로운 그 각의 단위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 대 360도를 의미하는 2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2파이. 자, 쟤도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S 대 파이 R 제곱은 세타 대 2파이. 얘도 약분되는 게 있거든요. R 하나가, 자, R이 아니라 다시. 파이가 하나가 약분이 돼요. 파이가. 이렇게 하나가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ES는 R제곱 세타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야.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얘들아 예전에 그 부채꼴의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지 않았니? 기억나니? 부채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있었는데 기억나니? 기억 안 납니까? 안 나시니? 자, 호의 길이가 R세타잖아요. 지금 우리가 호의 길이가 R세타. 그러면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쓸게. 봐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R세타 이렇게 분리해서 봐. 그럼 이게 뭐니? 얘들아? R세타가 뭐야 방금? L이죠. 2분의 RL 나오는 거야. 이거 기억 안 나니 이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 납니까 이거? 안 나시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얘들아 이거? 2분의 RL.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R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RL.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2분의 R제곱 세타, 2분의 RL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호도법에서는 각의 크기를 이제 라디안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제는 각도를 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거야. 문제를 보자. 호도법은 60분법.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거든요. 이제 일단 기억해놔야 될 거. 자, 1도는 180분의 파이 혹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거든. 그럼 봐봐. 30도를 이제 표현해줘야 되는데 얘가 1도를 의미하는 거 있잖아. 1도를 의미하는 거. 1도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180분의 파이였단 말이죠. 방금. 거기에 30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약분해주시면은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6분의 파이. 이거 근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여가지고 특수각들은 아마 외워질 거야 이제. 165도 똑같습니다. 180분의 파이 1도가 저거니까 거기다가 165를 곱하는 거니까 얘들아 이거 약분하면은 12분의 11파이가 나올 거야. 해보시면은 요거는 12분의 11파이. 자, 마이너스 150도 이제 1도를 의미하는 180분의 파이 쓰시면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150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계산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나올 겁니다. 얘는 저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앞으로 각도를 다 호도법으로 저렇게 이제 나타낼 건데 이제 상호간에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4번부터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파이가 있잖아. 이제 각도에서의 파이는 3.14가 아니야, 얘들아. 3.14가 아니라 요 새로운 각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요 라디안을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파이는 180도입니다. 파이는 180도. 그래서 요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해봐.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약분 해주면은 얘는 아마 135도가 나올 거야. 계산해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80도 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20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20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3이 나왔어. 이건 3도가 아니야, 얘들아. 아까 1이 뭐라고 했냐면은, 1은 아까 라디안을 이렇게 정했어요. 파이분의 180도. 그 부채꼴이 있을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이 되는 그 순간의 각도를 1이라고 정한 거야. 정확히는 1라디안. 그게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파이분의 180도. 그렇기 때문에 요 3은 이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얘는 이제 자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파이분의 540도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가게 크기에 대한 걸 논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3은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 자연수 1, 2, 3 그 3이 아니야. 정확히는 3라디안이고 60분법으로 각도 환산을 해주면은 파이분의 540도를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죠? 저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이거를 근데 외워질 거야. 하다 보면은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것이고요. 저거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인데. 자, 문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까, 호의 길이가 공식이 뭐였죠?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지? 뭐였어? 2분의 RL. 기억해놔야 돼, 이거. 그래서 그냥 그 공식 그냥 적용해보는 그냥 뭐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적용해보면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부채꼴의 넓이 3분의 2파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 반지름이 주어졌어. 넓이 지금 S. 그 다음에 중심각은 이제 세타라고 지금 여기 호의 길이 L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공식 2분의 R, L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L을 구할 수가 있잖아. 이거 그냥 양변에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호의 길이 L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알면 되는데 사실 호의 길이 알고 반지름 알면은 바로 이제 그 공식 쓸 수가 있단 말이죠.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세타가 그냥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이지. 둘 다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4번으로.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거야, 그냥 저거는. 공식 적용하는 거. 뭐 따로 뭐 거창한 거 쓸 필요 없고 공식만 잘 암기해 나오셔가지고 공식에다가 저 주어진 것만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대입만. 아시겠죠? 대입만 잘 해보시면 되고 쟤는. 그 다음.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요 문제 보시면. 자, 이게 이거거든요. 둘레의 길이가 80cm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얘가 이제. 부채꼴의 둘레가 요거야, 얘들아. 뭐냐면은 아마 중학교 때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R, L. 이게 부채꼴의 둘레야, 이게 얘들아. 부채꼴의 둘레는 L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 두 개도 더해서 얘기해야 돼요. 반지름 두 개도. 이거 주의해줘야 돼, 이거.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 L을 더한 게 80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근데 저런 식을 하나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거, 넓이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이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그 넓이 공식 중에서 2분의 RL 요거 있죠. 2분의 RL. 이거를 좀 적용해 볼 거거든, 이거를.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요거 L을 구할 수 있죠. 2R 넘겨주면 되잖아. 그럼 80-2R이야. -2R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그럼 쭉 전개해요, 그냥. 이걸 다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0R. 40R이 되는 거거든. 40R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부채꼴의 넓이식이 그런 반지름 R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2차식 그 최대 최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게요. 이렇게 식이 변형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R은 20일 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가 40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R이 20일 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가 400이라는 건데, 문제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반지름이랑 중심각. 자, 그러면은 지금 호의 길이 L씩 다시 한번 써보면은 저기 앞에서 이제 80-2R이었으니까 자, 다시 요거 말고 부채꼴의 넓이씩 다시 씁시다. 이거 다시 우리 지금 중심각 구해줘야 되는 건데, 부채꼴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세타 구하면 끝나. 구해주시면 아마 세타가 2가 나올 거야. 2. 단위는 라디안이니까 세타는 2 라디안이 맞겠죠? 여기까지 됨? 그래서 이제 그 중심각은 이제 2 라디안, B가 2가 되는 것이고, 반지름은 지금 20인 게 확인이 돼서 20 더하기 2 해서 22를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22.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저거 이제 2차식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알겠지? 저렇게 해주면 돼.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외워놓으면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거든.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잘 봐 이거. 지금 2R 플러스 L이 80이었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저 2분의 RL 부채꼴의 넓이잖아. 얘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산술기하야, 산술기하. 여기서 산술기하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2 루트 해가지고 이제 몇이야 이거? 뭐 2RL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제. 근데 산술기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그 최소는 이제 결국에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예요.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이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란 말이야. 그게.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근데 그 더하는 두 수가 각각 몇이면 되겠니 이게? 40, 40이면 되겠지. 딱 반으로 딱 나눠주면은 얘네가 40이면 되는 거거든. 40. 그러면 끝났어. 이거 R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그 R을 구해주면은 요거 이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2로. 그럼 2로 이제 나눠주셔가지고 R이 20입니다. 20.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몇 배니? 4분의 1배인 거예요. 4분의 1배.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바로 앞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부채꼴의 넓이 막 저렇게 주어지면서 이제, 다시. 저 둘레의 길이가 주어지면서 어떨 때 최대이냐? 그때 반지름이 무엇이냐? 저 둘레를 4등분 한 게 그때 반지름이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빨리 구할 수 있겠지? 산술기하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호도법이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RL이라는 걸 배웠어.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제 들어갑니다. 삼각함수를 이제. 그러기 전에 삼각비 이제 복습을 좀 할 건데, 삼각비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삼각비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이제 배웠었죠.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이제 여기가 기준 각일 때, 뭐 사인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코사인은 이제 뭐 이렇게, 탄젠트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데, 보니까. 뭐 그렇게 하던데, 자, 사인이 뭐분의 뭐였는지 기억나니? 사인? 응?
아니, 사인이 뭐보다 보이냐고. 삼각형에서 빗변, 밑변, 높이가 있잖아. 사인이 뭐보다 보였습니까? 사인? 사인은,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이 다음과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BCA인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를 수 있으니 써놔라, 얘들아. 거기다가 써놓거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이제. 난 좁으니까 조금씩 밀려서 쓸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썼니? 저렇게 쓰시고. 그리고 참고로 그 높이는 원래 항상 이 세워져 있는 게 높이가 아니고 주어진 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야. 주어진 각이 여기면은 얘가 바라보는 여기가 높이야. 알겠죠? 그리고 주어진 각을 이제 같이 끼고 있는 게 긴 변은 빗변,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다른 변은 밑변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삼각비 요거 이제 그 5개의 각도에 대한 그 3가지 그 삼각비 값이 있는데 요거 다 기억납니까, 저거? 기억나시니? 알아야 됩니다. 사인 0도 0. 사인 30도 2분의 1. 근데 이거 이렇게 쓸게요, 얘들아. 여기 왼쪽에 좀 치우쳐서 쓸게요. 오른쪽에 하나 더 쓸 거 있거든? 그 다음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 일단 이렇게 쓰실게요. 내가 오른쪽에 뭐 쓸지 알겠니? 네.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나마 좀 잘 연상되게 기억해 놓으시려면은,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0으로 생각하고,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1로 생각하고,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2로 생각하고,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2분의 루트 3 냅두고,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4로 생각해주면은, 분자가 루트 안에 하나씩 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좀 기억해놓으면 절대 까먹을 일 없겠죠? 그리고 코사인은 정반대였었죠? 얘를 반대로 이제 순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0이라고 하시면서 얘도 똑같이 한번 씁시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얘는 그대로,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1,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0. 이렇게. 자,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그냥 쓸게요. 탄젠트는 0, 30도는 3분의 루트 3, 45도는 1, 60도는 루트 3, 90도는 없습니다. 탄젠트는 그 나중에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저 각도가 어떤 관계가 놓여 있냐면은 그 서로 이 대치되는 각도끼리 곱하면 1이에요.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외웠던 삼각비 값은 각도가 저렇게 0도부터 90도 사이인 이제 예각 정도로 한정을 했는데 이제 일반각으로 분각도, 음각도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반지름이 R인 그 중심이 원점인 0,0인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거든요. 임의로 동경을 이제 잡아가지고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로 이제 잡아서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지금 내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가지 값을 좀 떠올릴 거거든. 어떤 값을 생각할 거냐면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요 3가지 값을 좀 잠깐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저기서 RXY가 뭐냐면은 RXY는 R은 얘들아 그 동경 OP에서 P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쓰는 건데 일단 XY는 점 P의 좌표야 일단 얘들아. XY는 점 P의 좌표.
R은 그 점 P에서 X축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R인 거야. 피타고라스로 이제 R을 구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저 세 가지 값을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해 볼 건데, 중심각에 관계없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사이에는 이제 함수, 하나로 정해지니까 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예를 이제 R분의 Y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사인 함수입니다. R분의 X에 해당하는 거는 코사인 함수입니다. X분의 Y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삼각함수라고 이제 부를 거야. 삼각함수.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로 정했냐? R분의 Y로 정했습니다.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지금 R분의 X로 정의를 했고요. 탄젠트는 이제 X분의 Y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의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왜 저렇게 나오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나마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사실 X가 이제 중심각 세타가 여기니까 X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밑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밑변의 역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Y 같은 경우는 요건 높이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잖아. 높이 역할. 그러니까 이제 R분의 Y는 사실은 얘는 뭐분의 뭐인 거야? 빗변분의 높이인 거야, 사실.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세타로 두겠다라는 거야.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세타. 얘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빗변분의 높이였던 것입니다, 얘는 사실. 가운데 거,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코사인 세타인 게 합당하겠지, 걔가 있네. 얘를 빗변분의 밑변으로 봐준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X분의 Y는 밑변분의 높이처럼 생각해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놓으면 편합니다,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그 각의 범위를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는 0도부터 90도까지로 정해놨다가 이제 일반각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둔각이랑 음의 각도도 이제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서 나오는 XY는 내가 아까 점피의 좌표라고 했잖아. 점피가 만약에 여기 3, 4분면에 있어. 3, 4분면은 XY 좌표가 둘 다 뭐가 나오니, 부호가? 음수지. 그러니까 3, 4분면의 그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할 때에는 이게 XY가 음수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뭔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 X가 밑변, Y가 높이라고 잡은 거는 이제 그냥 1, 4분면 상에서는 다 그게 플러스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사실은 무조건 X가 밑변이 아니야. 왜? 다른 4분면에 있으면은 이게 좌표가 얘는 음수잖아요. 이런 길이들은 항상 양수잖아.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편의상 저렇게 좀 기억해 놓자라는 거야. 사인 세타는 다시 뭐분의 뭐라고?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처럼 생각을 해 놓으면은 이제 외우기는 편하다라는 거고 XY는 점의 좌표니까 음수가 될 수 있고 R은 빗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원. 이렇게 써주시고 단위원. 예.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볼 건데 값의 부호. 우리가 방금 전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제 약속으로 했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XY는 점,
동경이랑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그 점의 좌표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좌표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지. 일단 그 사인 세타는 얘 사인은 이제 r분의 y였단 말이죠. 근데 r은 그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그럼 y좌표가 양수면은 이 값이 플러스 받니? y좌표가 양수면? 음수면은 마이너스인 거잖아. y좌표가 양수인 거는 여기 위에 있는 1, 2, 4분면입니다. y좌표가 음수인 거는 밑에 3, 4분면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이 최종적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는 1, 4분면, 2, 4분면인 거야.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r분의 x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r은 항상 반지름 플러스고 x가 이제 그 x 좌표인데 x 좌표가 양수 y축 오른쪽이잖아요. y축 오른쪽. 거기에 있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는 게 플러스. 반대로 x가 음수다. 2, 4분면, 3, 4분면 쪽인데 거기서는 그러면은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양수가 나오는 것만 여기다가 지금 써보면은 1, 4분면, 4, 4분면이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자, x, y가 둘 다 양수인 게 1, 4분면. 둘 다 음수이면 3, 4분면인데 여기 1, 4분면, 3, 4분면은 이 탄젠트 값 x분의 y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숫자를 적어둔 거는 그 플러스가 되는 4분면만 적어준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4분면을 기준으로 둬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지금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4분면, 다시 플러스가 나오는 삼각함수만 적어둔 거예요, 이게. 1, 4분면에서는 지금 뭐가 플러스입니까? 세 가지 삼각함수가 다 플러스고 2, 4분면에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4분면에서는 어느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외우냐면은 이제 그 싸, 안, 코 이렇게 이제 많이들 기억합니다. 이제 저렇게 외우거든요. 이제 얼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모두인데 이제 싸, 안, 코,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그냥 AN만 따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코사인 뭐 얼싸 탄코라고도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네, 얼싸 안코 혹은 얼싸 탄코 저렇게 기억을 합니다. 순서대로 얼싸 안코 얼싸 탄코 저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저걸로 자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방금 봤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의 그 관계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일단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반지름이랑 사실 연관이 없어요. 그 값 자체가 반지름이랑 연관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론 계산할 때 R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반지름을 우리가 1인 원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야. 반지름을 1로. 그러면은 반지름을 1로 잡으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x좌표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 x좌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원래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을 지금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은 뭐니 이거? r이 1이면은 y는 사인 세타 맞니 이거? y는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여기도 r을 1이라고 잡았으니까 x는 코사인 세타 맞니 이거?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이고 탄젠트는 우리가 원래 x분의 y라고 잡는데 x분의 y라고는 잡지만은 그 xy를 방금 전에 위에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쓴 것으로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리고 점 P의 좌표는 이제 저게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 위의 점이니까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어가지고 대입해줍니다. 그럼 x에 이제 코사인 제곱 들어가고 코사인 들어가고 사인 들어가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사인 제곱 세타를 얘들아 요렇게 쓴다. 요렇게. 이게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밑에 당구장 표시 이게 보시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이제 제곱해서 쓴 걸 우리는 저렇게 표현해 줍니다. 저렇게. 왜 저렇게 표현해 주냐면은 이게 뒤에다가 제곱을 붙이면은 이거는 달라요, 의미가. 이게 사인 세타 제곱은 세타라는 각도의 제곱을 한 것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사인 세타의 값 자체를 제곱하는 거여서 의미가 다르거든. 제곱의 위치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을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각도랑 삼각함수 사이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유명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주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보실 거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탄젠트 나온다, 저렇게 바꿔봐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온다, 저렇게 1로 바꿔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도 많이 쓰이지만은 더 자주 쓰이는 거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하나를 이항해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혹은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을 이항해줘가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 형태가 사실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 형태가. 저게 많이 쓰이는 게 사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얘가 이제 그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저 형태를 좀 기억해놔야 돼. 되셨습니까? 예, 되셨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삼각함수입니다. 이제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을 한번 보실 건데, 6번은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이제 마이너스 3,4다. 그럼 점 P가 마이너스 3,4면에 대략 이 정도쯤이거든요, 이제. 한 요 정도쯤으로 이제.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반지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반지름. 반지름은 그냥 그 원점으로부터의 그냥 거리로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몇이니 이거? 예, 원점은 0,0이니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R이 5고 X는 여기서 X 좌표 마이너스 3, Y는 Y 좌표 4로 보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그냥 저 삼각함수 마저 채우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가 R분의 Y였고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여가지고 방금 구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주어지는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사실 그 점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구할 수 있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도대체 몇 사분면인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아까 그 특정 사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부호가 결정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얼싸 안쿠어가 기억나십니까? 기억해놔야 돼,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거만 보고, 이거 몇 사분면인데? 라는 걸 이렇게 캐치해야 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였고요, 이제 얘가.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였어. 이렇게. 근데 사인 세타가 음수래, 얘들아. 사인 세타가 음수인 게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게 3사분면, 4사분면이야. 사인이 없는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거는 1사분면, 4사분면이거든요. 오른쪽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른쪽 부분은. 그래서 저 둘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답을 몇 사분면이라고 해주면 되니? 겹치는 거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4사분면입니다. 제 4사분면. 밑에 2번 넣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코사인이 음수래. 그러면은 이제 그 왼쪽이니까 2사분면, 3사분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탄젠트가 양수이다. 1, 4분면, 3, 4분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몇 사분면? 제 3,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제 3, 4분면.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삼각함수 이제 부호 결정하는 게 또 나오는데, 이제 얘가 이제. 자, 일단 요 그림을 일단 지우기 전에. 자, x가 요거래. 이제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이제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파이가 몇 도라고 했죠? 180도. 2분의 3파이네? 여기 180 곱해봐. 아마 약분약분 해가지고 3927에서 270도야. 이거 몇 도니, 몇 사분면이니, 이거? 얘들아? 180도, 270도는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 탄젠트가 플러스. 그럼 나머지는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미가 이제 제 3, 4분면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제 3, 4분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자, 3,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3, 4분면은 뭐만 플러스였습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여서 탄젠트만. 얘는 이제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럼 나머지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코사인은 어떻게 쓰면 되니, 얘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3, 4분면 코사인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코사인. 이러면 안 되고, 얘는 그냥 냅두고, 이미 결정된 거야. 요런 거 부호 결정해줘야지, 요런 거. 자, 3, 4분면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거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의 제곱도 이거 원래 없어질 때 그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 부호를 판단한단 말이지. 3, 4분면은 사인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하나를 더 붙였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이 이제 소거가 돼가지고 답을 마이너스 2 사인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사인으로. 마이너스 2 사인. 여기까지 됨? 마이너스 2 사인으로. 부호 판단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게 나왔다. 어려운 게 이제. 자, 요게 이제 처음 하면 어렵습니다.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얘 어렵다, 얘들아, 이거. 얘 어렵다. 일단,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분수가 나오면은 내가 뭐 하라고 하니, 민식아? 통분. 통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탄젠트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했니? 바꿔보라고 했어. 탄젠트가 아까 뭐분의 뭐였습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바꿔봐야 되고. 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기억은 바로 그냥 통분해 볼 거야. 통분. 해보시면, 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통분을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을 그럼 저기 곱해주는 거니까, 1 플러스 사인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 코사인을 곱해주는 거니까 코사인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저 오변은 아직 안 쓰고 좌변만 잘 정리해서 오변이랑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야. 자, 그럼 얘 정리하는 거 한번 과정을 잘 보세요. 정리하는 과정. 잘 봐. 분자 전개할 수 있잖아. 분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뒤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나누기 이제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보니까 여기에 여기 있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네. 여기 몇이라고? 이게 1이라고. 1. 이게 1이야 얘들아. 1. 그러면 앞에 1을 더 있으니까 2로 볼 수 있잖아. 2. 그럼 2로 보게 되면은 이거 2 여기 묶을 수 있니? 2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약분 되는 게 보이니 얘들아? 약분 되는 거? 약분이 되니까 1 플러스 사인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는 게 이제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2야. 근데 여기는 문제가 사인 세타분의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틀리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되십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이야. 니은은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아까 바꿔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얘는 이제, 씁시다. 자, 탄젠트 세타를 뭐로 바꿔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제 바꾸는 걸로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럼 저거 한번 그대로 씁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자, 탄젠트 세타인데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다 바꿔요. 그러면 자,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나누기 자, 분모 1 플러스 자, 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일단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썼는데 약분 되는 게 보이니? 약분 보입니까 이거? 이거 사인 세타 이거 약분 자리에 있는 거 알겠니 이거? 약분 되는 자리에? 그러면은 다시 쓸게. 요 그리고 이제 외양내양 해주다 보면은 얘 코사인 얘랑 곱해지죠. 분모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고 분모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거기에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인 거죠 이제. 자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지? 그러면은 코사인 이거 분모 전개해 보시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 거야. 얘가 몇이라고 얘들아? 요거 1이라고. 그러니까 최종 답을 1이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얘는 맞는 설명. 자, 디귿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풀마. 오케이. 자, 얘는 이제 뭘 이제 이용을 할 거냐면은 얘는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은 그냥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가 분모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데 자 이제 좁으니까 좀 옆에다 쓸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얘는 이게 좀 어려운데 얘들아 요거 있지 요거 요게 뭐냐면은 숫자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숫자 1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냐면요. 쟤는 사인 제곱 더하기 다시 하나 씁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지금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봐줘야 돼. 이거 무슨 형태네 얘들아 이거? 이게 형태가 무슨 형태입니까? 저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자 한 번 더 그대로 써주고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모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 좀 약분 되는 거 알겠니? 이거 지금? 그거 제곱 빼기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거 인수분해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누기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그대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나온다. 약분이 하나가 되죠?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하나 없어지고
약분을 시켜주면은 분모가 결국 똑같아져 버리거든. 분모가. 분자 합치면 돼요. 분자. 그래서 이제 분자 합치실 때 이제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자 이제 얘네들이 합치면 되는데 이게 사인은 없어지고 코사인은 없어지거든요. 얘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알겠니? 이거 지금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럼 값이 결국 몇입니까? 얘가 이제 0이 나오죠. 분자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 답은 0. 얘는 틀린 답이죠. 틀린 답. 그래서 답을 이제 2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2번.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야. 니은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요게 이제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뒤에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제 봅시다. 좀만 힘을 냅시다. 자, 필수 이제 10번인데 2, 4분면에 각이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를 한번 차례대로 구해봐라 라는 거야. 일단 2, 4분면에서는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지. 사인만. 나머지는 다 음수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인 세타가 지금 이제 5분의 3이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사인 세타가 사실 뭐분의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R분의 Y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면은 그냥 R을 5라고 보시고 Y를 3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X가 몇이니 얘들아? X가 몇이니? 네.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2, 4분면의 각인데 사인이 5분의 3으로 나왔다? Y좌표가 일단 3인데 지금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이 거리가 5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생각해보는 거란 말이지. 피타고라스인데. 그죠? 피타고라스 이제 생각해보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 실제 길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 실제 길이는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볼 수가 있겠죠 얘들아? 해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이제 5의 제곱이다 라고 해보시면은 x가 처음에는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은 위치상 음수만 가능한 거지. 음수만.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얘는 x분의 y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야 이거? 답이 그러면은 4번으로 나옵니까? 4번? 아닌데? 몇 번이니 이거 얘들아? 1번이죠. 네, 1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1번으로. 그래서 이제 사인이 주어졌을 때 이 r, y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게 아직도 많네. 자, 어이구야 부지런히 합시다 우리. 빨리 합시다. 이거 좀 할 게 많습니다 이건. 자, 봅시다 일단. 자, 이건데 길어요 여기가. 자, 다음 기회. 일단 여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해라. 자, 요거 봐봐. 이거 몇 사분면이네 얘들아 이거? 4분면? 이거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이거 4사분면이거든 이거 이제.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줘야 돼, 얘들아.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뼛속 깊이 기억해놔야 되는 식은,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항상 기억해놔야 돼,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를 이제 미지수로 하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하면은 쟤네 둘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변형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1번 문제 확인하실 때에는 저걸 먼저 제곱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얘를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4분의 1이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면 이게 제곱한 식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죠.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몇이라고 얘들아? 이게? 더하면 1이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계산해보면 되잖아, 이제.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또 나눠줘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얘는 이제. 일단 요거 하나 일단 등장시키고, 요거 하나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빼기 구하는 거지. 저거 곱셈 공식 변형해보시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계산해 주신 게 뭐였었냐면 얘가 이제 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얘가 이제. 자 얘도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1이었습니다. 1. 그러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해주고 2 곱하기 자 이거 사인 코사인 있지. 아까 구한 값 요거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계산을 마저 끝내보시게 되면은 얘가 4분의 7이거든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우리 지금 제곱된 걸 구했잖아. 제곱을. 얘를 구하려면은 루트 해줘야 되니까 이제 원래는 풀마 2분의 루트 7인데 풀마인데 이제 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요 4분면을 보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저기 4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였죠, 얘는? 코사인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지, 이제, 그지?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무슨 부? 음수. 최종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등장. 세 번째는 저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제 쓰는 것인데 얘는 그냥 사실 세제곱 공식 그 써보면 바로 답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어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해놨던 값들이야 얘가 이제. 자, 사인, 코사인 더한 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2분의 1이라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줄 친 건 1이죠, 이제 얘는. 사인, 코사인은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8분의 3 이제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그럼 몇이야, 이거? 8분의 11, 16분의 11을 우리는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6분의 11을. 16분의 11. 그냥 저 공식으로 그냥 계산해주시면 끝. 나눠보시고. 자, 4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인데, 자, 사실, 얘가 왼쪽 항의 탄젠트 세타이긴 한데, 얘는 안 바꾸고, 그냥 통분하면 바로 답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통분해 주셔가지고, 여기 사인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코사인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 구해놨던 값들이 나와요. 분자는 이제 1이고, 분모는 이제 우리가 아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번분수로 마이너스 3분의 8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만 다 처리해주면 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자, 이제 2차 방정식 두 근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봐야 되니, 얘들아? 근각에서의 관계 떠올리는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계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제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근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두근의 합은 2분의 1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시는 거고 자,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니까 2분의 a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이제 쟤를 제곱을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얘를 이제.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번 제곱해 보실 건데 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얘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것이거든요. 4분의 1이.
얘네가 이제 1이란 말이지. 그 넘겨줘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정리할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3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아까 2분의 a라고 두는 거야. 2분의 a. 그래서 a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